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룡의 경매 교실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상의 도로 위의 제3편 현황도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현황도로 하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법제화가 시급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분쟁이 아주 많죠. 2015년도에 고양시에서도 현황도로를 가지고 인근 주민하고 마찰이 빚은 사례도 있습니다. 마을 도로에 말뚝을 받고 내 땅이니까 못 지나가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사유지다, 부득이하게 재산권 행사를 한다라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왕래하고 있는 그 도로 한가운데 쇠말뚝을 받고 진입을 차단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현황도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마찰이 분쟁이 생기는 소유입니다.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떤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입니다.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개인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다 사용 승낙을 받고 관에서 지자체에서 포장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포기 이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면 그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헌법의 23조에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권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이용을 해야지 개인의 어떤 사익을 갖다 너무 추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황도로는 여러분들이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 중에서도 비법정도로입니다. 명확한 어떤 규칙,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현황도로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현황도로를 통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내 재산권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를 구입했는데 막연하게 도로 있다고 해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도로를 통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아니한지, 가능하다면 이 현황도로를 통해서 그 소유자가 누구든 간에 내가 그 옆에다 도로 옆에다가 건축 행위가 가능할 것이고, 현황도로로 인정을 못 받는다면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맹지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황도로에 대해서 좀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실까요? 자, 현황도로를 사실상의 도로, 관습상의 도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걸 비법정 도로죠. 법률의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를 우리가 비법정 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현황도로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우리가 일컬어서 현황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이 보이시죠? 이 도로가 지금 지적법상에는 도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전이나 답이나 임야로 이렇게 돼 있고 지적 분할도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도로를 인접토지 소유자가 지집도로로 개설을 할 때 도인이 승낙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포장을 했을 거고요. 개인이 하기는 어렵죠. 자비로 들여서. 그러다 보면 이 도로를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현황도로다. 그래서 토지에 이 도로 소유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배제한 거니까. 내가 인정을 했잖아요. 이 도로를 스스로 마을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가격이 시골에도 이렇게 진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펼치는 거죠. 이 한 평에 10,000원 하게 되면 이 재산권 행사가 소극적이었을 텐데 이 땅 토지가 10만원, 50만원, 100만원 하다 보니까 후세들이 적극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참 씁쓸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적도상에요. 도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지적
도로를 보시면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니에요. 142에 12전 7-1 임야 373-19는 과수원호 전답 임야로 되어 있죠. 이 도로인데 이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로요. 그런데 이 도로가 현재 지금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이 도로를 갖다가 현황도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황도로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적도상에. 그러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716이 지적법상의 도로로 되어 있죠. 이제 이 도로가 여러 필지의 소유자가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보장을 하려면 지자체에서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보장을 해야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자체 조례에서 이해관계인 동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구하려고 해도 이유는 이 해당 필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해외에 거주한다든가 했을 때 이분들 동의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곤란해요. 이럴 때는 지자체 조례에서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냥 도로 지정 공고하게 되면 이 716이 현황도로지만 지적법상의 도로로 이렇게 되는 표시되는 거예요. 지적상의 도로, 현황도 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이 가능하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지자체에서. 자, 세 번째죠. 이제 네 번째는 건축법 2조 제1항 11호 나머 허가권자가 이체를 지정 공고한 도로는 도로관리대장에 작성 관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허가권자가 이체를 지정 공고한다는 것은 건축법 45조 1항인데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든가 읍동은 도시지역에 해당이 돼서 건축행위를 할 적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조건부로 합니다. 도로지정 공고를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로 인정을 하면 승낙을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은 그런 어떤 의무사항이 없죠. 지정공고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해당 토지와 같이 양평군 양평읍 배감리예요. 미연리죠. 비도시지역이에요. 근데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2009년 8월 13일부터 이렇게 기재된다고 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가 이게 지정 공고합니다. 이거는 건축법상의 도로 공모에 해당이 되겠죠. 이 토지는 25-47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정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예요. 일반 공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이게 허가권자가 이체를 지정 공고한 도로입니다. 현황도로도 지정 공고하면은 건축법상의 도로 공로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건축법 2조 제1항 11호 나목에 허가권자가 이체를 지정한 공고한 도로는 도로지정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태에 보면 정보란에 도로지정 공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소재지, 너비, 길이, 면적, 지목이, 전, 소유자, 주소, 성명, 이해관계의 동의 여부, 동의를 받아서 도로 지정 공고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요. 이제 사용 승낙을 이렇게 받아서 도로가 이체 지정 공고한다는 거죠. 사용 목적은 뭐냐면 건축법 도로 지정 및 도로관리대장이 등재 신청을 하고요. 이제 지하에 공공시설도 이제 매설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나 가스나 상하수도 등과 같이 이 사용 목적이 도로의 지정뿐만 아니라 지하의 공공시설도 매설할 경우에는 함께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아놔야 나중에 또 분쟁이 소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영구적으로 하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승낙서 내용을 보면 이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로서 이 사용자를 위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진입도로로 사용에 동의하고 그 지하의 공공시설의 매설을 승낙함 해서 첨부할 때는 인감증명서하고 인감증명서의 내용은 사용승낙의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이제 진정성이 확보돼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만 진정성이 확보돼서 나중에 나도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현황도로라도 허가권자가 이치 지정 공고해버리면 지적 분할에 대해서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허가권자가 이치를 지정 공고하지 않고 도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이해관계인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도로를 포장했다면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거는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 포기에 의해서 대부분 판례에 비춰 보면 이것도 현황도로도 그냥 공로가 된다. 건축법상의 도로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마을 주민이 5가구 이상 이용하고 있다면 현황도로를 이렇게 인정한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도로가 현재 현황도로라는 얘기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도로로 지정되지 않다고 이 마을 주민들이 5가구 이상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 해당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현황도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시골에 면이 다니는 도로가 진입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기부했어요. 그러게 되면 이 도로는 우리가 현황도로로 본다. 5번째요. 뭐 특정인만 사용하고자 해서 현황도로 볼 수가 없겠죠. 근데 현황도로는 이제 포장의 주체를 확인해야 돼요. 국가가 지자체에 포장을 했다 하면은 이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도로가 양쪽 다 도로가 현황도로예요. 그러니까 포장의 주체가 개인이 했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진입도로로 이용케 했느냐, 그 차이죠. 개인이 했다면은 자기 땅에다 개인이 했기 때문에 사설도로가 되는 거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포장했다면 동의를 구해서 했기 때문에 이때 동의 구했다는 얘기는 이 땅을 일반 공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좋다라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의 민법 211조의 소유권의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이 소유권이거든요. 근데 소유권의 일부를 내가 제한을 한 거죠. 사용 수익을 내가 안 하고 처분권만 소유권만 갖겠다는 것이잖아요. 매매 처분할 때만 갖고 사용 수익은 내가 안 하고 이 마을 주민을 위해서 내가 이거 제공하겠다. 그 뜻이기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나는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은 도로 진입을 막게 되면 일반교통의 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형법 185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권자가 이치 지정 공고 안 해도 이 공로는 바로 이 도로는 공로의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이 된다. 다 정의합니다. 이 포장도로 포장의 주체가 누구냐? 국가나 지자체냐? 개인이냐? 따져봐야 되고 이 현황도로라도요. 허가권자가 이치를 지정 공고하게 되면 건축법상의 도로 공도에 해당이 되고 허가권자가 이치를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토지의 소유자가 진입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내가 사용 승인을 해줬다 하게 된다면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 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즉 건축법상의 도로 공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는 현황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사실이 있다면 건축허가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자, 이 현황도로예요.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도로의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게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건축행위를 하든 지하에 매설을 하든 전기, 수도, 가스를 매설을 하든 어떤 목적으로든 나는 다 승인한다, 승낙을 한다,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이 도로 현황도를 통해서 건축행위가 났다면 나도 이 현황도를 옆에 놓고 누구든 간에 누구든 이 소유권이 누구든 간에 내가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이 현황도를 통해서 건축허가 받은 사실이 있다면 나도 옆에다가 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는 도시지역에서는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야 가능하지만 비도시 면이 지역에서는 자동차 통행만 가능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즉 현황도로 3m 이상만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쓰면 옆에다가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8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되는 도로에 한다. 개인이 혼자서 특정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현황도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여러 마을 주민 다수가 불특정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현황도로 인정해서 지정 공고를 하든
사용 승낙을 받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건축법상의 건축행위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도로, 현황 도로, 비법정 도로에 해당이 돼서 공로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9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되는 통로로서 통과도로 해야 돼. 현황도로는 막힘도로만 아니고 골목길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도로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여기 지금 해당 도로하고 여기 지적도고 여기는 이제 위성 사진인데 이렇게 통과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도로에서 주된 법정도로에서 연결해 가지고 마을을 안길을 한번 가봐 돌죠. 이게 현황도로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 현황도로가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현황도로에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내가 그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이건 현황도로가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막다른 도로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여기다가 건축행위를 하려면 여기서 끌어와야 되겠죠. 개발행위를 국회법상 개발행위 허가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여기에 길이가 그죠? 10m 미만이면 2m, 35m 미만이면 3m, 35m를 넘어가면 6m 도로를 보장 확보를 해야 되고 비도시 면적은 4m만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과도로가 원칙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현황도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도로 부분에.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기중개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면리 단위에서 비도시에서 뭔가 이렇게 중개 업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전원주택 지은다든가 이랬을 때 도로의 관계에 이해를 못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에 낭패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아주 어려움을 봉착할 수가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공부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엉뚱한 거 우문을 하게 되죠. 그럼 오답이 오겠죠. 시험문에 해야 현답이 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현황도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법정 도로죠. 건축법상의 도로 위에 제4편 개인도로요, 사설도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 제4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